겸손은 다스베이다 36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촌 블루스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신촌 블루스 콘서트에 이런 일은 처음인데 딴지 마켓에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산삼순백. 삼산순백에서 우리는 신촌 블루스를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신 분 30분 선착순으로 신촌 블루스 공연 신청합니다라고 배송 메시지 쓰면 선착순으로 표를 2명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야. 산삼순백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누가 권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예. 나는 효과를 모르겠어요. 아마 삼삼순백의 사장님이 우리 신촌블루스 팬인가 본데, 사상 최초로 딴지마켓 판매 제품 중에 후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월 27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있어요. 예, 9월 27일. 선생님? 3주 연속 요 앞에 여행 스케치, 자전거 타는 풍경, 동물원, 다 후배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녀가면서 다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김건희 첫 소환된 날 자전거 타는 풍경이 나왔고, 김건희 구속된 날 여행 스케치가 나왔고, 김건희 불출석한 날 동물원이 나왔고, 그래서 다 그녀를 주제로 노래 하나씩 만들어서 다시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녀의 결석 이런 거. 선생님, 오늘이 김건희 마지막 소환을 앞둔 날입니다. 아, 그래요? 그 양반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국민들을 위로하는. 네, 우리 국민처럼 굉장히 슬기롭고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힘든 거를 맞았어도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9월 27일 이후에 지금 말고 당장. 그러면 9월. 만들 수 있죠. 그렇지. 박수. 후배들도 9월 달에 공연하고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 앨범 내는 거예요? 공연도 하고 앨범도 내죠. 귀가 번쩍.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히트곡이 나올 거예요. 자, 약속하신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룹이 4개가 됐고.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품, 바로 대장사랑입니다. 얼마나 시원한 제품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대장사랑 있으면 하나만 주라. 뭐 갈 땐 가더라도 대장사랑 그 정도 괜찮다. 볼일 보기 딱 좋은 날씨네. 잠깐만, 나 신호 왔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별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한 끝에 6천만 포의 판매량도 돌파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이 팔렸네요. 그런데도 높은 평점과 좋은 후기가 계속 달리고 있는 대장사랑.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딴지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윤성은 평론가하고 양지열 변호사가 각각
행사가 있어가지고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갔고 대신 검사 출신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그감이 있는 양구람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코너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이제 분위기 적응이 잘 안 되실 텐데 여러 번 나왔는데. 이 코너에 처음 나오셨죠. 이 코너에 고정 코너예요. 여기는.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게스트네요. 그렇죠. 오늘 또 막 쪼겠네. 이따가 신유진 변호사님이 하는 거를 꼭 한번 우리 양 의원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내가 옛날에 방송을 몇 번 해가지고 친해요. 시킨 대로 할게. 자, 거의 없다 아십니까 혹시? 주진우 기자 방송에서 어.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요새 거의 없다 오랜 오랜 연인과 헤어진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거 아시는 게 이상하지, 그걸. 그걸 왜 알아, 그걸? 거의 없다가 최근에 아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버림받고 지금 운동을 해가지고 몸무게 10kg 이상 빠진 거예요 지금. 사실혼 관계도 법률적으로 효과 있어요. 법률적 효과 있습니다. 예. 사실혼에 가깝기 때문에 헤어질 때 재산상 사실혼도 오래 하면은 돈 떼줘야 되는데. 그거를 옆에 있는 신유진 변호사가 노리고 지금 그래요. 예. 재산 분할 소송을 좀 부추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신유진 변호사에 의하면 거업이 새로운 연인, 아니라고. 새로운 연인이 연기를 너무 못해. 썸 거의 타는 중. 됐어요. 썸 타는 중. 됐어요. 그분이 아마 거업에 돈을 노린 것 같은데 알아가고 있는 단계. 어디 소속사에서 항상 나오는 그 문구? 알아가는 단계. 좋은 마음으로 알아가는 서로를 단계. 알아가는 네. 단계. 그래서 지금 거업이 계속 방송 여러 군데 나가는 거예요. 돈 모으려고. 뭘 오야! 여러분 여기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10원이라도 더 주는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좌를 새로 개설해가지고 그녀한테 다 주는 것으로. 그 계좌를 개설하도록 우리가 부추기고 있어요. 결혼했으면 좋겠어. 결혼한 다음에 이혼할 때 또 재산 그렇지. 분할 있거든요. 3년 이내에 네, 이혼시킬 네. 수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혼할 때는 신유진 변호사하고 저하고 또 나누기로 했어요. 그 한편은 그럼 양지열 변호사하고 저랑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의 당사자는 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팀이 필요해. 내가 이 프로에 기대를 많이 넣었는데. 아니, 신기한 게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김건희 얘기로 막 가요, 또. 거업이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연애를 응원해야 돼요. 맞아요. 연애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까 대기실에서 같이 있는데 이 공장장이랑 신유진 변호사랑 둘이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맑게 웃는 거를 처음 봤어, 둘이. 잘됐다. 잘됐다, 이러면서. 아나운서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누구야 도대체 했더니 신유진 변호사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왜? 내 생각엔 방송용 멘트였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은. 처음 시작은 너무 한정된 남자를 딱딱딱 지목해 놓으니까 그 중에서 거업이 제일 낫다. 남자 몇 명 없는데, 네. 거업이 그때 심장이 그쵸. 콩닥. 그쵸? 그러면서 헤어진 거야. 그치. 아직 그녀가 본격적인 관심을 안 보였는데, 그녀가 내게 넘어오나? 그렇지. 이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혼하고 운동하기 그 시작한 여성이 거예요. 하는 생방송에 난입합니다. 진짜로. 아, 그녀가 하는 방송에? 네. 그래가지고. 쳐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나살 내가 빠졌어. 왔다. 내가 왔다. 계좌 터줄게.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 꼭. 결혼해. 꼭 결혼한다면 이혼시키고 싶어. 그 왜 교회 가면 통성기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 통성기도. 왜 이러는 거야? 자, 이거 마셔요, 이제.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자, 윤성은 평론가 없으니까 네. 바로 들어가요. 아, 진짜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짐버가 유통기간 12월 5일까지인데 요거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무 없을 싸다. 기회입니다. 아, 정말 거업도 이거 사면은 여자친구랑 둘이니까 금방 마실 거예요. 여자친구와 함께 건배하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맛있는 짐버를 준비하고 계셔. 이미 준비하고 계셔. 잘 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오늘 양분남 의원님과 함께 할게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도 또 부탁드릴게요. I say 잡사, you say 봐.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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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 Thank you. 의원님, 뭔지 모르시겠지만 아, 음료도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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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놓고 첫 데이트 성공하고 나면 너 같이 나와. 첫 데이트일 때 우리 박형광 기자 추적 보낼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자, 하여튼 첫 데이트 성공하고 나면은 여기 같이 나오는 걸로. 신유진 변호사님 섭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연애는. 진짜? 네네. 허위사실 다음 주에 나와 고소할 같이 나오는 거야. 걸. 다음 주에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걸로. 네. 결혼시키고 이혼시켜야 돼, 우리가. 나는 돈을 왜 버는 거야, 그러면? 자, 양문환 의원님. 조은석 특검이 예. 검찰의 계엄 관여 수사를 제대로 하겠죠? 사람이 무슨 못된 범죄 행위를 하려면은 누구하고 하죠? 가장 친한 사람하고 하죠. 믿는 사람하고 범죄 행위를 하죠. 근데 윤석열이 가장 믿었던 데가 어디죠? 검찰이죠. 그리고 당연히 내란에 있기 때는 검찰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징표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영장을 기각했다든지 즉시 항고를 안 했다든지 김성훈 영장을 기각했다. 그렇죠. 경호처 차진 김성현 영장에 3번이나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죠. 합리적 이유가 없이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직연히 하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죠. 또한 비아폰 서버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블랙홀이고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는 영장도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계엄이 일어난 날 검찰 간부가 방첩사 대령에 전화를 하죠. 또 계엄이 일어난 날 박성재 장관이 심의정 총장한테 3번 전화를 하죠.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장관, 법무장관은 출국금지를 담당한 사람한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출국금지 14명 있잖아요, 명단. 나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정치인들을 수고하기 전에 못 도망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국금지를 지시를 내리죠. 출국금지를 했는지도 몰라요, 공장장도. 했을 수도 있어요. 계엄이 해제되니까 서버를 지울 수도 있어. 또 하나는 합수부가 구성됐을 때 수사팀의 검사를 파견을 검토를 시키죠. 또 하나는 교정본부장한테 유치장 여부를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유치장 여유가 있냐? 여유가 있는가? 이런 모든 걸 봤을 때는 검찰과 법무부가 내란을 깊숙이 개입됐고 이 내란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가장 이 수사의 정점은 이러한 검찰과 총장과 장관이 관여된 부분을 밝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서로 인적 관계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과감히 그 검사들을 바꿔야 될 것이다. 제가 조은석 특검하고 같이 근무한 경험사는 이 사람이 엄청 독해요. 끝까지 수사를 하고 태업을 하는 특검 검사들도 전부 다 골라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 들어갔을 때 국정원과 대검의 포렌식 전문가들이 이제 곧 올 거다. 방첩사 간부들이 얘기를 했죠. 윤석열 평생 검찰 했는데 계엄할 때 그러면 속보했다. 그 검찰만은 몰라야 돼. 걔들은 제발 다치지 않게 해야 돼. 김건희는 전혀 모릅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지. 이게 계엄 쿠데타가 이루어지면은 노상원 수첩에 적은 것처럼 사람을 즉시 죽여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법으로서 처벌해야 됩니다. 누구 손을 거쳐야 되겠어요? 검사 손을 거쳐야 돼요. 검사가 죄가 된다고 만들어서 법원을 보내주고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계엄이 일어나면 마지막 배출구가 검사 손입니다. 윤석열이가 검사 손을 빌리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윤석열 석방을 직위원이 시작했지만 그걸 완성한 거는 신무정이에요. 그렇죠. 즉시 항고했으면 되는데 안 이게 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재판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석, 몸이 아프다거나 이래가지고 보석 나가는 경우가 있고 구속 집행정지. 내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다. 내줘야죠. 또 하나는 구속 취소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니까 이건 유언이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근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유언이라고 판결이 안 났어. 그럼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그거 말이 안 되고 사람을 구속했다 열흘 만에 기소를 해야 돼요. 연장을 열흘 되게 한 이틀 전에 해요. 안 되면 즉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전국의 검사장도 모아놓고 어떻게 돼? 이거 토론하고 그때부터 빌드업한 것이고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렇죠. 직위원이가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된 기간이 지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죠. 그 둘을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잖아요. 법원과 검찰을 디자인하는 검은 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제가 늘 추측했는데 아마 검은 손이 분명히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그 검은 손이 누굴까요? 있어요. 누가 있는데 꼭 드러날 겁니다. 특검이 그걸 드러날 겁니다. 12월 4일 삼청동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닐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위에. 더 위에 큰 손이 있었을 것이다. 사법부 쪽으로 가는 겁니까? 더 위로?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더 큰 것. 제 여러 가지 내피셜인데 사법부를 움직였던 것도 김건희 측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쪽에서. 김건희 측 사법부 라인. 그렇죠. 조금 더 위험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지금 사람 이름 다 있거든요. 지금. 성이 어떻게 됩니까, 성이? 나도 더 이야기하면 곤란해지. 이게 저절로 됐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 내란수계가 감옥에 갔다 나오는 게 이게 저절로 됐을 리가 있어요?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헌 소지가 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가 없어요. 근데 있지도 않은 판례를 걱정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어서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놓고서는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 다 불러다가 연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 벌어졌거든요. 직위원이 그렇죠. 빌드업해가는 과정이었다. 검찰이 장군이야. 그러니까 직위원이 멍군이라고 받아친 거예요. 이게 검찰과 법원이 야합했다는 것이지. 야합해서 만드는 작품이 윤석열 석방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이 윤석열 석방한 뒤로는 야 지금부터는 시간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날로 해. 다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아는 검찰이 일반직 과장인데 사표를 썼다 그랬어요. 아니 당신 사표 쓸 시간이 아닌데 썼냐니까 그분이 그래요. 시간을 하고 다시 난로에랑 공문을 받아보고 조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서 저희는 그만뒀다. 그리고 검찰이 언제부터 이걸 하면은 위헌이 될 것을 예상하고 권한 행사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권을 보호하고 뭐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 보호한 적이 없어.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많은 검사들로 구성된 특검이 자기 친정을 수사하겠느냐라는 게 우려였는데 지금 조은석 특검을 잘 아는 우리 양부남 의원이 조은석은 한다. 네. 조은석은 하지만은 많은 권해가 따르겠죠. 조은석 특검이 이제 힘이 붙일 때 다시 나와서 응원해 주시고 조은석 특검이 못할 때 양부남 의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내란 특검 수사의 관건은 검찰을 실제로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거냐 많이 지켜보고 이게 있어요. 클라이맥스예요. 의원님 이제 특수부에 계셨거든요. 특수부. 김건희 수사를 하다 보니까 최은순의 남자 김충식이라고 불렸던 주변부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김충식 씨가 점점점 중요 인물이 아니었나 싶은 정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건 현장의 물청서부터 이 사건 이상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범인이 정말 어떤 누구의 조력도 받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혼자서 범행했는가. 이 김충식 씨 창고에서 나온 수첩에 손목사 세계로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범인이 살인 현장으로 갈 때 차를 하나 얻어 타고 가거든요. 무슨 벤츠가 모르는 사람을 태워줘. 그것부터 이상하지. 말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죠. 저 차주가 세계로교회 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산 배방 부동산. 범인이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부동산 사장이에요. 그리고 7억이라고 써 있잖아. 7억하고 편수천 받고 아닌가? 특수부 출신으로 이 문자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방 부동산을 했다는 사람이 김진성이고, 김진성이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탔던 차가 세계력교회 교인이 신도했다. 돈도 써졌고 강한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산 이 부동산 했던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했고, 또 그 사람을 태워준 차주가 세계력교회 교인인데 이게 세 개가 다 써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까지 써졌고 깊게 한번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특수부 출신으로서 딱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이건? 이건 데려다 조져야지. 조져야지 데려다가 이거. 인권의 수호자께서 그런 말씀을 말로 조진다는 거죠. 말로. 이 정치적 테러사로 지정을 하면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김씨 데려다가 조져야지. 7억은 무슨 돈이냐. 또 김충 씨도 데려다 조져야지. 근데 지금 답이 나옵니다.
고령에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에 있느라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 오시면 다 아파요. 40대 넘어가면 다 아프거든요. 아파요. 여기 다 아파요. 아, 저도 아파요, 지금. 오늘도 침 맞고 왔어요, 나도. 어깨가. 아주 강한 의심이 들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을 7억에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메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우연이잖아요. 하필이면 그런 메모를 최은순의 남자라고 알려진 아저씨가 써놨어?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인지한 사건이지. 이것을 우연으로 보기에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근데 7억이 왜 느낌표야, 이게? 물음표 같지 않아요? 물음표. 예. 7억이 너무 적은가? 이런 느낌인가? 예, 7억으로 부동산 살 수 있나? 아무튼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또 하필이면 최은순 씨가 그 지역에서 근거해서 부동산을 했대요. 그 범인과 최은순이 서로 알았을 개연성이 있어요. 의도가 나는 있다? 김충 씨가 왜 이걸 버리고 왔을까? 김충식이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누굴 시켰는데 그 제대로 못 사람이 치웠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물건이 많으니까 급하게 일부는 버리고 가버렸다. 아니,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서류는 김충 씨 본인이 챙겼어야죠. 저보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의도가 의심하시는 있다고.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 의도가 수천만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김충식 씨의 전 동거녀가 보충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부합하는. 김충식 동거인 K씨가 있는데 저 K씨가 김충식의 동거인인 것은 확인이 됐어요. 주장하기를 이재명 죽이려고 사람을 우집했다니까 김건희가. 이 동거녀 K씨가 과대망상, 조현병인지 그렇게 주장해 지금은 김충식 씨가. 아니면 자기가 진짜 들은 걸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수사를 해봐야 될 사안이죠. 이거 수사해보면은 그런 약을 먹었는지 치료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이고 이거 수사하면 금방 밝혀질 문제입니다. 유효 사거리 내에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벤츠 차주도 수사가 좀 되다가 안 말았던 됐다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냥 믿어줬어. 예. 지나가는 사람 태워줬다. 그러니까 그때 수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 사건을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마지못해서. 제가 볼 때 재수사할 필요가 있어요. 양문환 의원이 꼭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신장식 의원님이 오늘 들고 오신 건이 하나 있는데 전쟁을 정부가 나서서 소재로 쓴 전무후무한 주가조작 사건 아니냐라고 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것은 웰바이오텍이다라고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랑 이기훈 선생이 일단 삼부토건 부회장이고 웰바이오텍 회장입니다. 주가 조작 패턴이 주가의 상승과 하강 패턴이 삼부항 똑같아요. 똑같이 올라가가지고 똑같이 고점을 똑같이 씁니다. 떨어져서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 상장 폐지가 이미 한국거래소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주가도 약 1,000원대 초반에 있다가 5,500원까지 5배. 근데 패턴이 똑같아요.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합류해. 같이 합류해서 같이 갑니다. 네. 삼부랑 같이 가서 원희룡 만나고 뭐 등등등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윤석열이 G7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윤석열이 거기 가서 핵심 광물 얘기를 합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체계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웰바이오가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리튬인가? 리튬 원광 수출 허가를 받았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쫙 또 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웰바는 두 개였었던 거예요, 두 개. 우크라이나하고 리튬하고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쭉쭉쭉쭉쭉 쭉쭉쭉 주가가 폭등한 거야. 올라갔다 지금은 거래 정지. 근데 그러면 진짜 리튬 원광 수출 허가를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허위 공시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회계사들이 감사 거절을 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거래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거야. 패턴을 우리가 언제 본 적이 있느냐? MB 때. MB가 자원 외교한다고 하고 남아공 다이아몬드였나? 다이아몬드 뭐 한다고 광산.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광산. 똑같아. 해가지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무기명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누가 돈을 먹었는지가 계좌 추적만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뗀 거야, 웰바이오텍이? 한 400억 가까이 된다는 네, 거예요. 380 몇 억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시장에서 시장 경보를 주의나 경보 위험 사인을 내야 되거든요. 주의, 경보, 위험 사인을 계속 시장에서 줬어요. 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얘네들 이상한데? 제보를 들은 바에 따르면 사실상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는데 집행되지 않았다. 누가 막은 거 아니냐. 그 사이에 돈을 누군가 400억 가까이 버는 거고.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먹은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여기 김건희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웰바이오텍의 미랑 이기훈 선수가 지금 도망가 있고. 도망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이종호 안에 투자 수익 7월 요것도 재밌는데 이종호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도이치모터스 그 선수였잖아요. 여기 아내가 갑자기 2천만 원을 수익을 봐요. 하루 이틀 만에. 자기들이 약속한 거래만 해야지 자기들이 돈 벌고 그러면 안 된다. 중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깨지거든, 판이. 그럼 깨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종호 씨는 아내한테 이 웰바이오텍 크게 보니까 조금만 해가지고 그래서 2천만 원 한 단타로 벌어갔어요. 김건희 씨가 김범수 씨에게 3억만 해. 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내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걸 보면 내가 보기에는 2천만 원이니까 그냥 그 와이프 네, 명품 가방 사주는 가방? 정도? 네가 근데 벌어서 뭐 당장 급한 게 돈이 필요했나 봐. 야, 그거 넣었다 빼봐. 한 2천 나올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았어, 달랑. 지금 우리 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돈을 번 게 누구한테 갔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거래 심리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걔 만든. 이유가 배경이 누구냐를 찾아 그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한테 돈이 갔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사람한테 돈이 갔겠죠. 적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막았다. 그럼 그 자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 자를 막은 자를 잡으면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배반의 계절이 됐어요. 배반의 계절. 배반의 계절이 됐어요. 배반의 계절이 돼가지고 다 배반합니다. 부르면 100% 이야기할 겁니다. 불러보세요. 특수부 경험상 이렇게 다 권력 이동한 다음에 부르면 그럼 다 배반해요. 다 배반의 계절. 건진법사도 제가 보기엔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수사를 해보면은 자기 측근이 구속될 때까지 버텨줘요. 최대한 맥심까지 나는 버텼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측근이 이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면은 그래 내가 버텨도 필요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불겠어. 불어주죠. 누군가는 그렇죠. 불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게 됐어요. 데이트는 잘 돼? 계속 실시간 카톡 하느라고 방송을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아, 그녀한테 아니야. 방송 보고 그녀와 놀라지 말라고. 계속 이거 카톡이 보여가지고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보느라고.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브렉스 스캔들이라고 미국 증권시장 최대의 사기 사건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황금 광산이 발견됐다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그 경영진들이 주식을 싹 팔고 날라버린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매튜 맥커너이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골드라는 제목이거든요. 2016년 영화인데 실제 모델이 된 사건은 93년에 있었어요. 그거를 MB가 알았구나. 그런 것 같아. MB가 그 사건을 알았어. MB가 했던 남아공 다이아몬드 광산 사건하고 똑같아. 그걸 또 베꼈구나. 웰바이오텍이. 네. 야. 그 MB가 MB가 직접 만들었다고 그 자백하는 회사 있잖아. BBK. BBK. 그 BBK 사기꾼 사무실에 갔더니 보일러룸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면서요. 그 보일러룸에 나오는 사기 수법하고 똑같거든. 또 BBK가 한 짓은. 남아공 사건을 모델로 해서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를 친 게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카톡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기꾼들은 사기꾼들한테 영감을 얻거든. 네. 캐대원 지금 막 극장가에서도 다 1위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글자짜리 순방 어땠습니까? 정말 너무 서스펜스. 근데 또 마지막 힐링으로 마무리되는 서스펜스 힐링. 와, 이거 진짜 최고 아닙니까? 순방 정말 순방. 드라마틱했어요. 최고죠? 진짜. 예, 그게 너무 떨려가지고 본방 못 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또 트럼프가 미친 짓 하나? SNS 하나 때문에 다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박보영 교수님도 본방을 못 봐.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그 트윗이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더 퍼지. 레볼루션. 이런 너무 자극적인 단어가 등장하니까 그 단어만 달라 쓴 게 아니라 한국이 그랬다고? 여기 여기서 투자할 수 사업을 할수 없지. 없다. 여기랑 사업할 거래할 수 없지. 없다고 써버리니 그러면 야 이거 그러면 정상회담 날아가는 건가? 하려고 했던 시간에서 계속 밀렸어요. 한 30분 10분 정도 더 밀리고. 나가리 된 건가 이거? 시사 방송하는 사람들 단톡방에 있는데 그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단톡방에서 온갖 쌍욕이 트럼프 미친 새끼. 아니, 저도 그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의원들 방에 그걸 올렸거든요. 올리니까
김선민 권한대행이 지방 일정이 있었어요. 나 지방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밤새 그러고 있는 다들. 난리 났었어, 진짜. 트럼프가 노상 쓰는 전략 아닙니까? 상대방 값주려고. 주무시고 계셨구나. 저도 의원 텔레비전에서 실시간을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테러도 당하고, 정치적 탄압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상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걱정, 일개도 안 했는데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야. 저는요, 지난번에 내란 때 탄핵이 8대 0으로 기각되라고 저 혼자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저 일개도 걱정을 안 했어요. 자, 의원님, 걱정 좀 하고 사세요. 극우 친구들 모여있는 갤러리. 거기선 난리 났지, 완전 난리. 축제. 진짜, 와, 어마어마했거든요. 걔들 막 신나가지고. 왜냐면은, 걔네들이 계속 그랬거든. 트럼프가 이재명을 날릴 것이다. 투황상이. 투항상이. 트럼프가 이재명을 안 만날 것이다. 내리면 체포할 것이다. 제거할 것이다. 그런데 안 만날 것 같은 트윗을 한 거야, 이게. 이러면 한국과 거래할 수 없지. 거기서 난리 났어요, 진짜. 글 올라오는 속도가 다 미처 읽지도 못할 정도로 글들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야. 드디어! 예. 얘들아, 우리 융카 풀려난다. 회담을 정상적으로 끝내고 그레이트맨 리더, 그레이트 리더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그들이 트럼프는 친중 좌파다. 그리고 야, 트럼프는 껍데기고 그 뒤에는 고든창과 모스탄이 있다. 그들이 해결할 거다. 이게 최고의 순간이다. 최고의 순간이에요. 트럼프도 FBI에 신고해야 된다면서. FBI 맞아. 신고하자. 트럼프 FBI 신고하자. 자기들도 보기에 트럼프가 이재명을 너무 칭찬하잖아. 친중 좌파다. 정말. 야, 실제는 고든창과 모스탄이야.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낸 친구가 저 트럼프는 가짜다. 진짜 트럼프는 따로 있다. 이재명 정부가 현지에서 배우를 섭외한 다음에 가면을 씌워서 왜 달 안 가고 달 한 거, 그렇지. 달 갔다고 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가 트럼프가 남의 의자 빼주는 거 본 적 있냐? 저거 분명히 가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두 번째 탄핵이 일어난 거예요. 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되고 신동욱이 수석 최고고 김민수 이런 양반이 최고위원이 국힘이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친중 좌파, 이런 사람들이 당을 장악한 거예요, 지금. 제일 큰일 합니다. 난 사람이 한동훈. 한동훈은 일단 탈당 전에 게시판을 뒤지기로. 그거는 진짜 밝혀야죠. 한동훈 가족, 혹은 네. 한동훈 이름으로 네. 막 윤석열하고 김건희 욕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그것만큼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거는 진짜 제가 적극 지지합니다. 네. 이 당이 과연 민주적 공당으로서 존재를 시켜야 되는가? 의원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그 양분함 TV를 만들었는데 제 구독자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 와, 너무 창피해. 자, 예, 양분함 TV 꼭 눌러주세요. 공짜입니다. 5만 명까지 눌러주세요.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배라도 쳐다보면 자주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끼워 팔지요, 뭐, 그러면. 신이 많더라. 아니, 저 몇 명 안 돼요, 저도. 신장식 TV. 양문함 TV. 아니, 가만히 있다 내가 하니까 그래요. 아니, 하니까. 32,000 되든가? 근데 한 10만은 돼야 되지 않을까? 10만? 예. 나는 5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고 끝내자고. 무슨 일, 뭐요? 아무튼 뭐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멋진데? 야,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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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은 우리가 시켜줄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통변비대. 요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된다. 통변비대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자, 할인하고 있습니다. 우상 AS 마켓에서 스테디셀러입니다. 착한 콜 꽃배달 저희와 10년 이상 같이 해왔습니다. 꽃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합니다. 5%를 기부합니다. 그 기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국강에 미친 사람들. 닥스메디 역시 거의 10년 같이 한 것 같아요. 예. 딴지마켓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씁니다. 양치 후에 사과를 먹어도 쓰지 않다. 왜냐? 자연성분으로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우리나라 동화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식물이 있죠. 바로 산삼입니다. 잘 알려진 동화는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화에도 산삼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저놈의 간을 빼라! 아니, 저것의 간을 먹어 내가 캐치할 수 있다 하거늘 왜 반대들을 하느냐? 그럼 나도 어쩌라고? 뭐야? 이거 좋은 거야? 네, 토끼간보다 훨씬 더 좋죠.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것만 다를 뿐 산삼처럼 자연에서 자란 산양산삼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지리산에서 농약 없이 비료 없이 7년을 키운 산양산만 100% 담아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홍삼값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자, 우리 김준영 의원님은 민간인 시절에 여기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되면 밀정 잡기로 하지 않았어요? 잡겠죠. 잡겠죠. 못 빠져나갈 겁니다. 곧 잡힙니까? 네. 자, 오늘 모신 거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연속으로 쭉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정상 외교의 틀을 벗어난 방식이나 스타일이나 대통령의 태도나 이건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정상회담하고 다른데 일본에 먼저 간 것도 처음이거든요. 일본에서도 그 점을 각별하게 평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으로 감격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쭉 나왔습니다. 아하. 대통령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가지고 먼저 일본을 갔다. 그런 거는 일본 소식통이 정확해요. 네네네. 말들이 많구나. 예. 이 대통령실 내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나는 가겠다. 네네. 라고 결정이 됐다고 일본에서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합의문에 사죄라든가 반성이라는 정확한 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명이 있어야지. 그렇죠. 일본을 먼저 갔는데 성과가 없으면 나중에 비판받는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비판은 이미 나왔고 많은 시민단체가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고 일본의 조선일보라고 할 수가 있는 요미우리 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위안부 합의라든가 제3자 변제 부분은 다시 뒤집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일본에 먼저 가주느냐. 일본 입장에서는 반일 몬스터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넌 실용적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예. 요미우리 신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일생 아주 이례적으로 휴먼 스토리를 잘 짜서 보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생했고 중학교도 못 가서 소년공이 되어서 또 그 왼쪽 그 발을 다치고 그러나 인권 변호사로서 드라마지. 네네.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스토리예요. 일본의 이시바 촌리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다나카 카쿠에이라는 70년대 촌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하다. 다나카 카쿠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촌리로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인기가 좋아요. 예, 아주 인기가 좋았어. 일본은 어디 가도 시골 같지 않다. 계속 그 아스팔트가 있고 그게 일본 요르토 개조론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곳곳에 신칸선이 갈 수 있게 하면 일본 전체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70년대에 그 다나카 카쿠에가 이야기를 하고 중국하고의 수교도 했고 그러니까 친준파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이시바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닮았다는 스토리가 이번에 크게 보도가 되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가고 나가지고 이시바 지지율이 확 올랐더만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작전은 이시바가 계속 하는 거. 현재 이시바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 극우파들이 이시바를 빨리 그만두게 해야 한다라고 하여서 자민당 의원총회가 342명 정도인데 그중 과반수 172표 이상으로 이시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이시바를 갈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그거 못하게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이시바를 도와줘서 이시바 예.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리는 이시바와 하는 게 낫거든요. 그거 하는 것보다. 예, 그 이시바가 그만두면요. 그 새로운 존재는 어마어마한 극우 여성이라든가 머리가 조금 모자란 존이라든가 고이즈미 아들. 그런데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숙청, 혁명, 트윗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분위기를 반전시켰는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일본 언론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다.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어느 쪽이 위인지 모르겠다. 강하게 된 한국의 대통령이 오히려 좀 상냥하게 등장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일본에 상냥해졌다? 네, 일본에서도 그렇고, 아하.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라든가. 한국이 워낙 강해져서 네네. 일본에 상냥해졌고, 예. 트럼프한테는 당당해졌다. 한국이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그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네, 그런 면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여유가 생긴 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 일리 있는 이야기다. 네네. 일본적 관점에서 볼 때 네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세져가지고 자기들한테 관대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미국하고도 대등하게 붙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도 트럼프가 자기들하고 한 협상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그런 걸 막 봐왔단 말이야. 그런데 막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안 끌려가는 것 같다. 서명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서명하는 장면. 예, 그때 트럼프가 그 의자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앉으라고 한 거잖아. 예. 그런데 앉지 않았어요. 안 앉았어요. 예, 이곳은 사실상 주도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 그때 앉았으면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재명은 잘 생각하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다. 트럼프가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하는 대담이나 그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무인입니다. 근데 트럼프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띄워주는데 비굴하지 않게 이거 어려운 선이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김준영 의원님? 네.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게 갑자기 일본으로 가게 된 게 아니고요. 오리지널 플랜은 7월 일본, 8월 미국, 9월 중국. 따로. 즉흥적인 게 아니고 일본을 먼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올해 계획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 세계 극우가 전부 멘붕에 빠졌어요. 일본의 극우가 이시바가 한국하고 부딪히든지 아니면 반일주의자, 반미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일본에 가서도 인기를 올려줘 버리니까 지금 한국의 극우도 멘붕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극우도 멘붕이고 지금 미국의 극우도 멘붕이거든요.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쫙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 괜찮은 해석인데 이거? 좀 전에 코너에서도 그랬잖아요. 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진짜.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와가지고 윤석열 빼낸다. 그렇지. 트럼프가 한 그 밑에다가 고든창이 뭐라고 보냈냐면 remove Lee라고 썼어요. 이재명을 제거하러 밑에 댓글을 딱 달았어요. 고든창이 열흘 전에 반미주의자 이재명이 와가지고 한미 동맹을 붕괴시킨다. 이렇게 썼던 사람이고 한국의 선거는 다 중국이 조작한 부정선거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바깥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맞아요. 그게 시위자 안 좋은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백악관 출입 언론인이에요. 극우입니다. 숙청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걸 트럼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속말로 우린 저런 사람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트럼프가 썼잖아요. 숙청 단어를 썼는데 트럼프가 그걸 쓴 것은 그걸 믿어서가 아니야. 우리나라 극우, 미국의 마각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특검이 숙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정적들을. 그거를 트럼프가 믿어서가 아니라 트럼프는 마가의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주는 SNS를 쓰고 그걸로 이재명을 압박하는 외교 전술로 쓰긴 쓰지만 실제 자기가 그걸 믿지는 않는 거야. 정말로 공격을 하렸으면 트위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젤렌스키처럼 와가지고 부정선거지 했을 거예요. 보스탄, 고든창, 애니첸, 그 다음에 영킴, 지금 현직 의원입니다. 미셸 스티얼 전직 의원입니다. 5명이 한국의 극우와 연결돼 있죠? 우리나라 극우하고 미국의 극우하고 손을 잡고 트럼프를 통해가지고 정치적 몰락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극우 세력으로부터 후원도 받고 미국의 복음주의로부터도 후원을 받아요. 표도 받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요청을 SNS에 쓴 거예요.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다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아까 쓴 거 진심 아니야. 그리고 그렇잖아. 그 자리에 가서 오해야.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해명을 할 기회를 준 거지. 준 거죠. 들어오면서부터 풀 생각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오해 맞지? 루머 맞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그 역할을 해낸 거지. 그렇게 트럼프도 흡족하지. 트럼프는 한국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지지자들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도 만족시키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저 가짜 뉴스야.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알아듣고 그 대답을 본인이 그러자 트럼프가 바로 받아가지고 그거는 루머라고 하면서 일단락 지어버려. 그러면서 이 극우들의 희망이 다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엄청나게 중간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번에 미국의 협상을 주도한 사람은 루비오입니다. 자,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을 맡겼던 사람은 상무장관 러터닉하고 재무장관인 베센트였습니다.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루비오는 안보실장이자 국무장관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위성락이 안보실장이고요. 조현 제 외교장관이잖아요. 이 두 모자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복 반중이에요. 그리고 베센트하고 이 관세팀이 한 거에 대해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공을 세우려고 이 동맹현대화라는 이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줘서 만약 이거 안 들어주면 관세 협상도 다 뒤집고 그냥 오지 말라고 할 거다. 협상을 깰 정도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출동한 거예요. 중간에 조현 외교장관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인데 강훈식은 구원투수였습니다. 과연 루비오가 저렇게 방방 뜨는 게 트럼프의 뜻인가? 미국의 극우들, 마가들 막 떠들고 트럼프 SNS까지 연결은 되는데 트럼프의 본심은 또 내가 표를 받아야 되니까 SNS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난 그거 믿진 않아. 그게 본심이잖아요. 그 본심을 이재명 대통령이 귓속말 해준 거란 말이지. 그 전에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요. 트럼프 만날 때까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저분이에요. 와일즈 비서실장. 예,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면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을 얘기하게 만들자. 강훈식을 보내서 살짝 물어보자. 방방 뜨는 루비오가 당신의 뜻이냐 했을 때 와일즈가 아니라고 말해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하는 틀을 딱 잡을 수가 있잖아. 틀을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동맹현대와 주한미군과 우리 군을 중국의 전쟁기지로 삼고 싶어하는 게 루비오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군을 중국을 맞서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를 이게 트럼프의 진심인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와일즈한테 확인했는데 그것도 트럼프의 진심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뭐냐면 이 라인을 만든 거예요. 이제 라인을 만들어서 와일즈와 이어서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도 진심을 알아냈고 그 진심을 알아냈기 때문에 북한 문제 얘기했고 조선 얘기했고 다 분위기가 좋아졌던 거. 이거 박수 쳐줘야 돼 이거. 이런 방식의 외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 정상회담 직전에 비서실장끼리 만난 거예요. 만나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뭐가 진짜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듣고 나서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잘 하자 트럼프가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만족스러워. 해피. 일본에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만은 와일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예. 근데 일본은 와일즈하고 비서실장 대 비서실장 커넥션을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 트럼프에게 요구할 경우는 와일즈를 통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쭉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공주예요, 별명이. 이 루비오는 흥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본인도 그렇고. 정반대 스타일이고 일을 꼼꼼하게 잘 챙긴다고 그래서 얼음공주인데 이시바가 이제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볼 거라고 봐요. 그렇죠. 다음 샤트로 외교의 네. 그 화제는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네.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중국은 이걸 관심 없었냐? 중국 엄청 관심 많았지. 응? 예. 제가 국제관계사를 전공했는데요. 세계에서 자기가 가진 힘에 비해서 힘의 크기를 잘 모르는 국가가 저는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중국이고요. 하나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상당히 즐거운데 왜 즐거우냐면 우리가 해왔던 빛의 혁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루비오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뭐 어떤 것들은 짤이 외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막 50만씩 100만씩 이렇게 짤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를 국민 주권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보석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여지껏 대통령이 하던 보석과 전혀 다릅니다. 일본 먼저 이상하게 갔어요. 갑자기 하지 않아도 될 기자간담회를 가는 항공기 기내에서 했어요. 맞아요. 그거 예. 대변인은 옆에서 자꾸 말립니다. 예. 피곤하신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제가 보좌가 하는 사람이어도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으러 가는 입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수많은 보수 언론 기자들이 다 타고 있는 데를 타서 아무 형식도 사전 조율도 없이 기자회견을 한다가 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끝내려고 하는 데다 채널A 기자분 질문 못했는데 하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질문이 아닐 질문을 할 것이 뻔한 사람인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라는 것을 어떻게 국민 주권화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외교의 문제들은 다 일부 엘리트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이야기들을 몇몇 사람들이 도장 찍고 나서 지금까지도 디테일이 뭐였는지 모르는 것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외교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들의 주권을 외교에서 행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잠깐만 끼어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안 돼요.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아주 짧게 할게요.
대통령이 이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 협상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력 좀 컸으면 좋겠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루비오가 너무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기뻤던 말은 이거예요. 전략적 유연성 우리가 양보하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 마지노선 레드라인을 싹 끊는 순간에 이걸 왜 얘기했을까? 깨지면 깨고 온다. 옛날처럼 무조건 그것까지 다 들어줘서 합의만 하고 오지 않는다. 실제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판이 깨지면 깨지는 대로 온다. 국민 믿고. 그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진핑의 방안은 결정됐다고 봐요. 한국하고 미국의 관계를 중국은 잘 알고 있고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재명은 어디서 선을 그을까? 중국하고 우리 모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데 쓴다든가 우리가 중국 압박에 최천명이 된다든가 이거 안 하면 되거든. 그거를 안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잖아요. 중국과 관계를 끊지 않는 게 친중이라면 난 친중이다. 친중하겠다. 예. 그렇지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딱 구분할 수도 없다. 그 정도 들으면 시진핑 오지. 저 안 부르셔도 될 뻔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나갈 때부터 일본 만나고요. 한미일 관계의 고도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거든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윤석열과 뭐가 다른 거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 이야기를 스스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면서 중국이 피해를 입힐 결정적인 것은 다 피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주한미군을 중국에 때리는데 쓰려고 하는 것도 피했고요. 또 하나는 관세 협상을 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중국하고 뭐 하지 마라 이런 걸 해요. 동남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 불편하게 조선업 해법이에요. 그런데 이 군함 문제도 중국에게 전략적 위험을 주면서도 중국이 크게 약점을 잡을 수 없는 방식. 미국의 군함이 한국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건 사드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다 피했어요. 제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까지 못 보던 지도자네 이렇게 느끼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허브 앤 스포크라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자전거 살처럼 양자 관계로 다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국을 거쳐서 결정된 다음에 그 결정된 판에서 우리가 놀았어요. 그걸 깨버린 거거든요.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과 뭐 한번 해보자. 허브 앤 스포크를 깨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청구서는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을게 이러면서 뭘 내세웠냐 하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 니네 이것도 좀 해. 라고 요구한 게 남북관계예요. 그 빅트차라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연을 한 CSIS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입니다. 보수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10개 말하면 9개는 다 불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번 회담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왜 미국의 아젠다들이 다 정상회담에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를 반전시켜갖고 남북 문제를 던져갖고 그게 회담의 주력 안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이런 위상에 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니네들이 결정하면 따르는 졸로 살지 않을 수 있어. 니네 힘이 있잖아. 그 힘 싸우는 데만 쓰지 말고 우리들이 남북한 평화롭게 사는데 좀 써.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전라도 출신의 친중 좌파로 변해버리잖아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말을 듣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 세 분 모두 이번 정상회담 무척 잘 된 것이다. 그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미국이 방망이를 들고 깡패처럼 그냥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안 뺏기는 게 성과고요. 그 다음에 장하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자연재해다. 자연재해가 지나갈 때까지 살아남고 덜 다쳐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인 거예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존재감을 처음으로 가졌던 것은 코로나 때입니다. 한국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다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건 외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처럼 트럼프를 다룰 수 있네?
처음이에요. 이런 외교적 존재감이 생긴 게. 진짜 윤석열이 지금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윤석열. 테이블을 자주 모시게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야기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이제 끝! 알뜰 구매 찬스 3개월 12월 5일이면 많이 남았네 아직.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유통기한이 몇 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할인한다. 30%면 엄청 많이 하는구만.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 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집안에 생기는 각종 냄새, 골치가 아프시죠? 방향제를 나눠보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보기도 하지만 소용없을 때 참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 바로 다스 캐치제입니다. 여기서 냄새가 난다. 도망쳐. 엄청난 낙지가. 아주 멋진 냄새 해결사죠.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개월 동안은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탈취에는 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환기가 어려운 곳에는 이 다스 탈취를 놔보세요. 딴지마켓에서 후기 확인하시고 직접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상이었습니다. 박구영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방학이 끝나가셔가지고. 근데 표정을 보니까, 저를 보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올말 김어준. 철학 얘기만 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닙니다. 철학, 문학, 음악, 고전, 과학, 건축, 미술, 패션, 인문 분야 총망라해서 하는데, 박구영 교수처럼 이상하게 뛰어난 분들하고 수다를 마구 떠는 컨셉인데 세계 유일의 오디오 문화 잡지예요. 오디오 문화 잡지인데 이거 재미없으면 제가 주진우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번 주가 한 달 무료 이벤트 마지막이라서 그거 고지하고 자 오늘은 외교가로서의 이재명 대통령 기대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방학 내내 나왔잖아요. 그 마무리에 아주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뭐 미국의 힘? 한국의 힘?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우산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힘으로 국제 외교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첫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보면 미국의 최근 위험성도 다 보여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점이 제일 눈에 거슬리는가요, 여러분? 트럼프가 거슬립니다. 아니, 세계 평화를 인도하신 분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미국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데 가장 매력적인 건 사람들 사이가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권력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거리를 유지시키거든요. 전통적인 권력을 자랑하는 푸틴 같은 경우는 항상 거리를 많이 두길 좋아해요. 맞아. 근데 미국의 힘은 뭐냐? 항상 외교를 할 때는 가까이 앉는다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백국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근거리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도자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20분 이내 끊어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표정 보세요. 신났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 대통령에게 힘들다. 그런데 너무 신난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몸은 힘든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죠. 이 장면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너무 신나. 트럼프한테 막 설명하는데. 트럼프 그거 아니고.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손을 주로 사용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설명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오래된 습관이에요. 한 손으로 뭐뭐 하는 거. 네. 근데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 고치려고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잘 보세요. 두 손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이해했어요?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편집할 때 다 빼버리는데 몇 개 살아남아.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나는 분노로 대권에 도전했다. 나는 성공한 대한민국의 샌더스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갔으면 사고 났을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나는 잘못된 옛날 정보를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이 전 책에서 대통령이 쓴 말을 인용해서 보고가 됐을 거예요. 일본도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보도했었냐면 반일 몬스터. 근데 지금 극적인 반전이 났거든. 반일, 반미 성향이 있는 극좌 이렇게 쭉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너희들이 혹시 일본하고 사이가 그르쳐서 나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장애가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줘. 약간 못 알아듣게 말했어. 알았어요. 다시 해줘.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 거기서부터. 일본을 왜 갔을까? 먼저 갔을까? 단순히 우리가 미국의 우산에서 벗어난 자립적 외교를 한다는 건 목표를 가지고 갔을까?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봤어요.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과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미국 가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꼭 설명 잘 못하네 내가. 그래서 내가 꼭 있어야 돼. 그래 맞아. 미국이 이 극동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막강한 블록이 탄생하잖아.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도 중국을 견제했지만 한국을 통해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일본의 시각을 주입받아서 일본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한국이 역사 문제로 발길을 붙잡아서 한일 공조를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 미국이 풀고자 하는 과제였어요. 근데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막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어 이제. 일본이 반일 몬스터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이거 이 양반 극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의 우려는 또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일본하고는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한 거예요. 미리. 그렇죠. 이 말 하려고 그런 그렇죠.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왜 미리 일본을 가는지를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일본하고 먼저 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가 물어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역사 문제가 있지 않냐. 한국은 과거사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데 예상된 질문이지. 일본과 한국을 붙여가지고 중국을 상대하게 만들고 싶은 미국의 구상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딱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는 줄 알고 내가 일본을 먼저 다녀왔어요. 에서 대답이 다 끝나버린 거야. 이건 제 박수하면 최대할 대목입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해야지. 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 대목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저도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는 굉장히 가장 크게 그 대목을 봤어요. 세련되고 스무스하다. 그러니까. 저거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네. 한국은 과거사가 중요합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트럼프한테 설명해봐야 관심도 없어. 그리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는 사과할 만큼 안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걸 원한다. 근데 한국이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프레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일본은 미래로 가려고 하고 우리는 붙들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도 인식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한테 역사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 네.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네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본에 먼저 다녀왔잖아.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트럼프 몰라요. 그렇지. 트럼프를 띄워주면서 그 주제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당신이 걱정하는 거를 내가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다녀왔어요. 일본을 가서 미국으로 오는 사이에 이미 일본 이시바 총리의 여론조사가 올라왔어요. 팍 올라왔어. 팍 올라왔어. 이시바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맙지. 그렇죠. 이시바가 원래 친한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시바가 코너에 몰려 있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왔다고 사과해봐. 그러면 극우가 저거 봐라. 끌어내리자. 그러니까 이시바를 봐준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일단 네가 살아남아. 하고 외교적으로 봐준 거거든. 그리고 사실은 이시바 총리가 다른 정상들하고 사진 찍은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온화한 눈빛은 처음입니다. 둘이 잘 통해요. 예. 통했어요, 지금. 이시바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시바가 언제 총리가 될 것 같은 내가 이시바 연구를 잠깐 한 적이 있어. 네.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말을 많이 하고 토론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타쿠 기질이 있어요. 딱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맞아. 그런데 친중친한이야.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밀리테리 매니아야. 그래서 자기 나름의 구상이 있어요. 그건 우리하고 안 맞아.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본이 하고 싶다고 다 되나? 우리 뜻이 있지. 근데 맞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고 더군다나 이시바가 트럼프를 먼저 만났잖아. 대실패했거든요. 일본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라간 나라예요. 트럼프를 하늘 위로 띄워줘서 막.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하기도 전에도 이거 투자한다. 일본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걸 다 받고 나서 더 내놔라. 트럼프 머릿속에는 고마움이란 게 없어요. 그렇지. 당연히 낼 거야, 다. 그렇지. 그 다음 자 넘어가 봐요. 오케이. 제가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는 안 됐지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둘 다 웃게 됐다. 둘 다 웃게 됐다. 트럼프 지금 진짜 좋아서 웃는 거예요. 트럼프는 왜 좋냐면 트럼프 난 회담을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트럼프는 기분이 나쁘면 다 얼굴에 드러나요. 그리고 진짜 말로 다 해요. 젤렌스키 만났을 때 막 공격하거든. 근데 트럼프가 만나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활짝 웃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 때. 그러면 스마트라고 말해줘요. 만만하지 않거나 푸틴 정도 되면 스마트하다고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 안 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을 압박을 가하는데 비굴하게 부는 걸 싫어해요. 되게 양가적인데 항상 이기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상대가 비굴한 걸 싫어해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가부장주의자예요. 그래서 방법이 틀려도 정당성이 없어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미국을 위해서 하긴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지도자들은 좋아해요. 근데 이재명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뭐에서 통했냐? 고난을 겪고 여기 왔다는 것. 그리고 대화가 잘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숙제를 던졌거든요. 그렇죠. 숙청. 쉽게 풀어. 숙청이나 일본 문제. SNS 쓸 때 그게 가짜뉴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산기지 압수수색 다 보고 받았어요. 가짜뉴스라는 거 아는데 마가라고 하는 지지기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지지기반으로 자기는 당선이 됐고 거기서 후원금도 나와. 중간선거도 해야 돼. 그 사람들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을 내칠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짜라는 것도 알아. 그 사람들 지지가 필요하니까 SNS 썼는데 이재명이 이걸 잘 극복해 줘야 돼. 왜 한국도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재명이 그 숙제를 너무 잘 해낸 거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으면 판이 깨집니다. 깨지지. 잘못된 정보를 얻었난 말을 누가 해야 돼? 트럼프가 해야 돼. 이재명은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오해했네 라고 마무리를 지어서 이 회담도 성공시키고 마가도 어쨌든 내가 얘기했잖니 하고 만족시킨 거야. 그러니까 기쁜 거야. 그렇지. 한국도 얻고 마가도 만족시켰으니까 그거를 해냈으니까 이 사람 스마트하네. 그렇지. 대통령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또는 과거서 일본 나쁜 새끼들 트럼프 안 궁금하거든 그거. 트럼프는 자기가 얻을 것만 얻으면 되는데 그것만 딱 준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그래서 얻은 걸 다 얻었어. 조선소 기술을 가지고 한국이라고 하는 파트너도 얻고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것 보세도 야 내가 말했지 않니 거기서 트위터도 썼고 거기서도 압박도 했는데 이 사람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오해가 풀린 건데 어떡하란 거야. 오해 안 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거지 지금. 트럼프는 이제 좌파 정권.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고 그러자 잽싸게 오해야 루머지 하고 본인이 마무리하고 딱 끝내버렸잖아요.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따졌겠지. 그렇죠. 젤렌스키한테 막 따지시듯이 막 따졌겠지. 왜야 하고 자기가 마무리해버리잖아.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가 말하게 했어야 되지 본인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기 전에 다 머릿속에 섰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이 트윗을 보고 놀랬는데 놀랬지. 엄청 놀랬죠 사실. 설마 하면서 놀랬죠. 트럼프 이 개새끼 그러면서. 극우 세력들이 절실하게 활동하는 만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습이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가 경제 사이즈가 전 세계에서 10번째쯤 되잖아요. K-팝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국뽕이라고 할 텐데 그 예를 들어서 독일 음악 알아요? 이런 건 대단한 거거든요. 문화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건 3위에서부터 10위까지 거의 모든 영역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힘을 우리 스스로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한국이 받는 취급을 90년대 초반부터 그 이후로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지난 30몇 년간을 쭉 비교해 보잖아요.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격세지감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한국에서 계속 살면 잘 몰라요. 그 변화가 생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가진 힘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국제적인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힘을 한국 스스로 처음으로 깨닫다. 역사가 나중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까. 났어? 요런 거 이제, 자, 요런 거 박수 치고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자. 회담이 끝나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하거든요. 72년 한미 동맹을 말해요. 그러면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자. 우리가 너 도와줄게.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최적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맞는 말이지. 이 사람은 젠슨 황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이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예요. 기업인 중에 기업인이죠. 미스터 프레젠트 그러면서 메리 나이스 미츠 유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명하신 분을 만났네. 빵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힘 얘기하고 있잖아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을까? 경제력에 기반한 군사력 그리고 민주적 도덕성이거든요. 그런데 그치.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 메디 보십시오. 얼마나 높이 있는가. 국방이 전 세계 그치? 5위야. 경제력도 세계 10위고 군사력도 세계 5위야? 그래? 네. 그럼 엄청 센 거야. 그렇죠. 이 정도 나라 유럽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우리가 짱 먹어요. 근데 군사력 5위의 가장 큰 좋은 내용은 뭐냐면 군사력을 형성하는 그 무기에 우리나라가 생산한 게 80%라는 거예요. 1위부터 보면 우리가 인구수가 제일 적어요. 얘네들은 지금 인구가 억 단위잖아요, 전부 다. 대국도 이제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핵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군사력 세, 경제력 세, 문화력 세. 그러면 힘이 센 거잖아. 센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몰랐다는 거지.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가장 어떤 순간에 견디기 어려웠냐면 미국의 반 정도 식민지인 줄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유럽에 오기 전까지는 지식인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 시키면 뭐든지 하는 나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럽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 예. 너무 많은 것 같아, 자료가. 그래서 5천만 넘는 우리 국민이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들어 놓은 힘을 그대로 잘 활용해서 대변해야 된다. 그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똑같은 힘인데 그걸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 쓰지 못했어.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 바쳤지. 바쳤어.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보존된다고 생각해서. 정상회담 끝나고 라운지 테이블 할 때 뭐가 떠올랐냐면 그동안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면서 죽어가는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 대통령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겠다. 또 무수히 많은 민주주의를 이룩한 희생자들이 대통령이 힘을 제대로 대변하니까 보상받고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 백악관에서 그날 정상회담 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들었어요. 이렇게 부러운 게 하나가 뭐냐. 트럼프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기자들이 난리야 막. 그렇지. 민주주의는 기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성장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간간히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게 기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막 설명한 거 처음이거든요. 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주변국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였는데 그렇죠. 필요해서 한 거지. 저것도 정치인 거예요. 정치죠. 모두의 굉장히. 정치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질문하는 건데 그게 시작됐다는 거고 윤석열이가 왜 저 때 미국 가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 어떡하나 이 말 했잖아요.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야. 어제부터. 왜 승인이란 말을 썼을까? 윤석열이는 누군가부터 승인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들어요. 승인 받았지. 바이든은 세계 지금 최고 정상인데 승인받을 거 걱정하는 거야, 자기가. 그건 뭐냐면 지금 바이든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인 거야. 항상 자기는 승인받아 승인받아왔겠다. 이놈이. 누구? 그러니까 그에게 내란을 승인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계엄해도 좋다고 승인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 성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승인한 자가 있고 수행하라고 계획도 다 세워준 거예요. 윤석열은 물어봐야 됩니다. 저 하늘에.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저 제사장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윤석열이 자존심이 급격하게 하락한 순간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질 때였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저거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떻게든 바이든하고 눈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바이든이 행사장에서 눈을 안 맞춰주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한번 못하고 돌아오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어떻게든 눈을 맞추려고 막 하거든. 근데 바이든이 막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막 5분, 10분 동안 막 헤매다가 간신히 한 10초 정도 얼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해놓고 나서 쪽팔리잖아. 한국에서는 센 척 하는데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 말이 바이든 저렇게 센 척 하는데 바이든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빤스 투쟁을 했다잖아요. 그 정도면 자존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예. 그의 자존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란은 승인을 해준 자, 그 자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내란이 종결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한테 없던 유형의 정치인이에요. 네. 세계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끝!